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명도 권혁철입니다. 오늘 대성창투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대성창투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캐피탈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성창투의 최대 이슈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시프트업 상장이죠. 지금 현재 시프트업 상장이 7월로 밀렸다라고 하지만 지금 대성창투의 차트를 보시면 지지라인을 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혹시나 이 시프트업 상장을 좀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수급적인 측면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대성창투가 시프트업 관련해서 왜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 같이 다시 한번 복귀 형식으로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면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성창투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대성창투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 간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는 대성창투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들에게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타트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이고요.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는 스타트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 같은 경우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요. 그리고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대성창투가 과거 18년과 2020년에 시프트업에 투자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즈 B, 시리즈 C를 통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일단 시프트업이 어떤 회사냐라고 해본다면은 시프트업 같은 경우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을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사실 이 니케라는 게임 전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데스티니 차일드예요. 지금 현재 데스티니 차일드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종료가 되었고, 승리의 여신 니케와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일단 시프트업 같은 경우 이 승리의 여신 니케로 인해서 상당한 매출을 기록을 한 바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 155%, 그리고 영업이익은 38%포인트 올랐고요. 그리고 순이익률은 좀 1400%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 지금 출시된 지 2개월 가량 됐는데, 지금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 각종 높은 유저 점수를 통해서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및 캐나다 지역에서도 다운로드 순위가 높게 기록이 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게임 판매 차트에 이름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품절되면서 CD를 구할 수 없을 정도의 인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시프트업 같은 경우 지금 상장 예비 심사에 들어간 상황이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기억으로는 3월에 예비 심사 신청을 하고 나서 보통적으로 IPO까지 한 3, 4개월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6월에서 7월쯤 IPO가 가능하다는 말인데, 지금 현재 스프트업 같은 경우 원래 6월에 상장 예정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청약 일정이 6월 18일에서 19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7월 이후로 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서 7월쯤 상장 예정이다. 그러니까 7월로 밀린다라고 해도 우리 예상 범위 안에 있다라는 소리였죠. 오늘은 제가 수급적인 측면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대성창투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5% 상승을 했다가 지금 보합권까지 좀 밀려온 모습인데요. 사실상 5월 21일 상한가 이후로 지금 거의 기간 조정, 그러니까 횡보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시프트업 상장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시프트업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이슈로 인해서 대성창투의 수급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 박스권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리스크적인 관리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왜냐? 박스권을 이탈을 했다라는 뜻은 결국엔 시프트업 관련한 이슈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수급적인 측면 좀 보자면은 대성창투 같은 경우 5월 21일 상한가 이후에 어떻게 수급적으로 가냐면은, 지금 개인 같은 경우 38,000주 정도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43,000주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죠. 기관 같은 경우 50만 주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 대성창투 같은 경우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이 기관에서 매도세가 멈춰지면서 매수세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금 상승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흐름은 지금 외국인이 지금 18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어느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지는 좀 예측이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성창투 오늘 추정치인데 사실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외국계 증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어느 창구에서 나오고 있는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지금 키움증권 창구에서 35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DB금융투자 창구에서 34만 주, 미래에셋 창구에서 25만 주, 카카오페이에서 6만 7천 주 정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상 키움증권과 DB금융투자 창구, 그리고 미래에셋 1, 2, 3위 창구에서 거진 20만 주 이상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이 1, 2, 3위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대성창투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 세 개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